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짧은 강의를 해드릴게요. 저번에 상한가 다음에 매매에 대해서 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강을 좀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요, 크게 움직이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갔다가 무너지면서 이 밑으로 무너질 때 주포들이 주량을 다시 매집해서 한 번 더 올려주면서 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주포들이 상한가를 가면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신라섬유 같은 애들 보면 상한가를 갔다가 무너지자마자 오늘 다시 이렇게 쏴줬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요. 이런 경우는 좀 드물고 보통 상한가를 갔다가 주포가 충분히 털고 무너지면 여기서 오래 털은 애들한테 여기서 막 복잡하게 오래 털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무너지면요 안 올라가요. 그런데 심플하게 상한가를 갔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무너지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중간에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매매를 한번 보시면요. 자, 오늘 이제 그런 자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관심을 좀 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봉으로 좀 보시면 자, 오토엔을 보시면요. 오토엔 상한가 안 털었다가 어저께 하다가 말았죠. 어저께 하다가 오늘 올라가면 하자라고 했어요. 자, 오늘 올라가면 하자라고 했는데 상한가를 털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털지 않은 애들을 특별히 주목하셔야 돼요. 이날 들어가시는 분들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이날 들어가지 말라고. 그 다음날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야겠죠. 겠 우리 이날 올라가면 당연히 하는 자리예요. 상한가를 안 털었으니까. 근데 무너졌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좀 하다가 120을 깨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시고 어제 우리 버리고 오늘 올라가면 다시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봤던 거고요. 자,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은 양봉을 지지해주고 어젠 최장봉이라서 여기까지 본 거고요. 오늘은 양봉을 지지해주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처음에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격이 두 개죠. 하나, 두 개. 이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위에까지 갔어요. 상한가를 털지 않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고요. 상한가를 털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걸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한가를 가지 않던 종목은 밑에 쪽에서 양봉이 나올 때 그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어지간히 무너져서 보통 3분의 2 정도 무너졌을 때 많이 올라가거든요. 바닥까지 무너졌을 때보다도.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하나가 있었어요. 자, 애강은 아니고요. 자, 보시면 오늘 자, 오토엔이 대표적인 경우에 두 번째가 오늘 자, 셀루메드입니다. 셀루메드 아침에 제가 꼬리 잡기 하는 거 보셨죠? 긴 꼬리 잡기. 긴 꼬리 잡기에서 셀루메드를 오늘 여기다가 저는 팔아먹었는데 일단 갔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상한가 잡기 하는 거 보셨죠? 지금 저도 이거 아까 여기서 자, 여기서 잡았죠? 네. 자, 셀루메드 분봉을 보시면은 제가 잡은 데가 자, 1분봉으로 제가 여기서 잡았죠? 아까 보셨죠? 여기서 잡으라고. 상한가 후보라고. 그래서 잡았는데 슈팅을 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이건 늦은 상이라서 사실은 내일 많이 못 올라가요. 내일은 아마 올라가서 꼬리를 달고 올라가면 그때 저는 일단 던지고 꼬리 달고 올라가면 잡을 건데 자, 상한가를 간 종목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나온 다음에 무너지다가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 보통 슈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양봉이 됐다가 잡았는데 양봉을 빨리 잡으면 괜찮아요. 빨리 잡으면 괜찮은데 망설이다가 이만큼 올라가서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연봉이 돼버린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복구가 안 돼요. 복구가 안 돼요. 이런 경우를 당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 다음에 매매는 음봉이 되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보통 양봉의 절반이 죽으면 음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양봉 잡아서 양봉의 절반이 죽으면 무조건 버립니다. 음봉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매매가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무너지다가 첫 번째 양봉이 나왔을 때 잡는데 이게 음봉이 되면 무조건 나오셔야 된다는 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가는 게 뭐예요? 양봉, 첫 번째 양봉에서 슈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봉으로 끝난 경우에 작은 양봉으로 끝난 경우에 그 다음날 연속 양봉이 잘 나온다는 거. 요건 우리 경험 알죠? 많이 해보셔서 알죠? 요거는 오늘도 오토엔도 바로 이런 자리에서 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IL 사이언스 우리 이때 매매한 거 기억나죠? 이때 매매하신 거 기억날 겁니다. IL 사이언스 얘도 상한가를 털지 않았어요. 상한가를 털지 않았지만 여기서만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해제된 거예요. 너무 날짜가 많이 지나서. 날짜가 이렇게 지나버리면 지금부터는 양봉이 나와도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건 해제된 거예요. 자, 해제된 겁니다. 상한가를 털지 못하고 슈팅을 해서 올려줬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매매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첫 양봉에서 매매를 제가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음봉으로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SU홀딩스 보시면요. SU홀딩스도 자, 첫 양봉이 이날이죠. 네, 굉장히 크게 올라가죠. SU홀딩스. 첫 양봉입니다. 첫 양봉이 나왔을 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날 매매를 했는데 이런 거는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그 힘이 좀 여파가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플랜티넷 보시면 이건 상관이 없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둘째 날 매매를 했죠. 갭된 음봉 매매. 이걸 했으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ICTK도 상한가를 가고 이날 안 털었죠. 안 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첫 양봉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ICTK는 오늘도 털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ESP가는 이틀째 털었으니까 이번에는 내일 털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건 내일 털지 않을 거고 내일은 시간이 상승하더라도 아마 무너질 거예요. 자, 그리고 애경케미칼 보시면은 애경케미칼은 뭐 이제 별다른 게 없어요. 위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건 못 올라가는 거고요. 자, 현대GMB도 양봉 나왔을 때 우리가 못 올라갔죠. 예, 양봉 나왔을 때 이거는 여기서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날 실패했고요. 자, 캐스피언처럼 연상에 간 종목은 중간에 상승이 없어요. 연상에 갔던 종목이 무너지면요 중간에 상승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양봉 잡았다가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죽는다고요. 여기서 양봉 잡았는데 음봉되는 거 안 버리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저는 양봉을 잡았다가 절반이 무너지면 무조건 버립니다. 양봉을 잡았다가 만약에 작은 양봉 잡았는데 수익이 났다가 절반 정도 무너진다 싶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돼요. 자, 파미셀도 이날 충분히 올라가서 여기서 털어먹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못 올라가는 거고 이건 해제입니다.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상한가에서 해제된 거예요. 예, 상한가에서 해제된 겁니다. 완전히 올라가지도 않았죠. 이런 건 상한가에서 해제됐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DXVX가 우리가 이날 첫 번째 양봉에서 굉장히 크게 한 번 더 올라갔죠. 예, 이날은 상한가 다음 날이고요. 상한가 다음 날 말고. 자, 여기도 보시면 상한가 친 날, 그 다음날 올라갔다, 그 다음날 양봉에서 굉장히 한번 크게 올라가죠. 예,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전진바이오도 상한가 해제된 거고요. 상한가 해제된 거 이건 없습니다. 올라가는 게.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이건 해제됐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엔셀은 뭐 의미가 없고요. 자, 더 테크놀로지를 보시면요. 이날 상한가 갔다가 안 털었는데 첫 번째 양봉이 상한가 다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예, 우리 방에서 저기 잡았다가 아침에 슈팅해서 버리라고 했던 거. 자, 그리고 K일럼 보시면은, 자, K일럼도 보시면은 상한가를 잘 털었죠. 상한가 가서 크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 둘째 날까지 크게 털었어요. 자, 그런데 어저께 보시면 무너지다가 첫 번째 양봉이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게 몇 프로예요? 이게 상한가 갔다가 무너진 거예요. K일럼이. 자, 상한가 갔다 무너진 겁니다. 내일도 아마 여기 치매 절반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잘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무너져서 중간에 상승할 때 그때 한번 큰 상승이 많으니까 그걸 잘 보시라는 겁니다. 자, 덕성호도 바로 그런 게 있었죠. 덕성호도 바로 여기 첫 양봉에서 상한가 다음 첫 양봉에서 굉장히 크게 갔죠. 예, 요 날도 이거 몇 프로 갔냐 하면 이게 23% 올라간 거예요. 자, 그리고 디지캡도 보시면 디지캡은 없어요. 그냥 계속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지캡도 첫 양봉이 어디 있었어요? 요 날입니다. 자, 요 날이 첫 양봉이었죠. 자, 첫 양봉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된다? 개박살 나는 겁니다. 첫 양봉 잘못 잡으면.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램. 자, 이램도 보시면요. 연속 상한가를 간 다음에 무너지다가 이날 이경매매 바로 이날 올라갔죠. 첫 양봉. 하락하다가 첫 양봉이잖아요. 그쵸? 하락하다 첫 양봉입니다. 이게 몇 프로 올라갔어요? 이게 26% 올라간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것도 해제된 겁니다. 그래서 이램도 이제 완전히 해제된 거고요. 자, 한빛소프트는 연상에 갔어요. 이렇게 하면, 자, 얘네도 한빛소프트도 이날 기억나시죠? 이 다음날 우리 매매했던 거 요거. 한빛소프트. 이것도 거의 29% 올라갔어요. 아니 13%네요. 이건 13% 올라왔던 거고요. 자, DTS팜 이것도 해제된 겁니다. 한빛소프트도 해제된 거예요. 완전히 해제된 겁니다. 자, DTS팜도 보시면은 자, 첫 양봉이 상한가 간격 이게 첫 양봉입니다. 그쵸? 이게 첫 양봉이죠? 이게 20%짜리예요. 이게 20%짜리입니다. 상한가 간 다음에. 그래서 이날 우리가 매매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DTS팜.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이 첫 양봉이 나오시면 음봉해 버린다 생각하고 빨리 잡으셔야 돼요. 자, 하얀화 갤러리아도 상한가를 갔던 거라서 오늘 제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했죠. 근데 단위가라서 이건 열혈이고 이건 완전 열애고요. 이 종목 자체가 열애입니다. 단위가라서. 자, ES큐브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죠. 상한가를 갔고요. 무너지다가 첫 번째 양봉이 다시 상한가 가까이 갔어요. 29%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별일 없이 무너진 애들이 첫 양봉이 나올 때 그럴 때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MPD도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MPD 오늘 자, 상한가 간 다음에 털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 매매하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보자라고 했죠. 이날 매매하다가 실패했어요. 그 다음날 연속 양봉입니다. 상한가는 연속 양봉에서 올라가면 잘 올라가요. 이날 거의 상한가를 갔다가 왔죠. 28% 올라갔다가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이날 매매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요것도 이제 해제가 됐고요. 상한가에서 이제 많이 벗어났죠. 이러면 상한가 매매는 해제가 된 겁니다.
자, 대봉 LS 보시면, 자, 대봉 LS는 어제죠, 어제. 자, 여기서 이날 우리가 매매했는데 실패했어요. 그쵸? 대봉 LS 이날 매매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래서 물려 계셨었는데, 어저께 제가 매매하자고 했죠. 이격 가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가니까 매매를 합시다. 기본적으로 여기 돌파, 여기 치매 절반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매매를 합시다라고 했는데, 어제 크게 올라갔죠. 상한가 간 종목이 어느 정도 무너지다가 한 5, 6일, 4, 5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다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게 언제죠? 이날 이틀 연속 실패를 했죠. 양봉 잡기 했다가 음봉 로스 당했죠. 그래서 이날 크게 올라가서 물리셨던 분들 어제 탈출 잘 하신 거고요. 자, K바이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이런 건 해제입니다. 그냥 죽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날 아마 양봉 잡기 했었겠죠. 네, 이날 양봉 잡기 해서 여기까지 아마 노리다가 실패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K바이오. K바이오는 지금 해제됐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네. 저렇게 죽어버리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자, 신시웨이도 보시면은 신시웨이도 어제죠. 자, 상한가가 딱 잘 무너지다가 어저께 크게 올라갔죠. 네, 양봉에서. 자, 이게 몇 프로짜리예요? 이게 28%짜리입니다. 28%짜리예요. 그래서 상한가를 갖다가 무너지던 종목이 양봉이 나오면 재빠르게 잡아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무너졌다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이날 했는데 별 볼 일이 없었죠. 이날 했는데 별 볼 일이 없었고요. 자, 원익도 별 볼 일이, 자, 원익 보세요. 원익도 우리가 이날인가 매매하다가 지금 실패했을 거예요 아마. 네, 이날 매매하다가 실패했을 거예요. 한번 올라가 줄 줄 알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의 절반이 죽으면, 자 보세요. 이날도 양봉의 절반이 죽었죠. 이날도 양봉의 절반이 죽었죠. 양봉의 절반이 죽고 이날도 양봉의 절반이 죽었죠. 양봉의 절반이 죽으면 여러분 주식은 그냥 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바닥까지 와버렸죠. 자, 이런 거는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가든 어쩌든 모르지만 지금 일단은 이런 건 해제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으셔야 돼요. 자, SP소프트 보시면, 자 보세요. 상한가 갖다 무너진다. 이날 우리 매매했죠. 기억나시죠? 요날도 매매했어요. 요날도 매매했는데 그날은 여기 여기 대가리까지 가는 돌파 지지 매매를 한 거고요. 자, 이날 보시면 여기랑 여기 큰 상승이 나왔죠. 한번 이날. 자, 이렇게. 요거 거의 뭐 이것도 17%짜리, 18%짜리예요. 자, 그리고 세기상산 안 했죠. 세기상산 없습니다. 해제입니다. 해제. 자, 진매트릭스도 연상을 갔기 때문에 해제된 거고요. 연상을 갔기 때문에 얘는 해제된 거예요. 연상은 무조건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정바이오도 혹시 몰라서 우리가 이날 매매하다가 제가 그냥 나오자고 했죠. 종가에. 자, 이렇게 연상 가는 애들이냐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비가 없어요. 계속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자, 상한가를 한 번 갔던 애들은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려는 계획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상을 가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올라가면서 주포가 다 버립니다. 완전히 싹 다 버려요. 다른 주식은 좀 남기는데 이건 남기는 것도 없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싹 다. 이날 팔고 이날 팔아서 싹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포가 없어요. 그래서 연상을 갔던 종목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무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캡스톤 파트너스도 보시면 이날 매매한 거 기억나죠? 자, 상한가를 가서 털지 못했고요. 이날 우리가 매수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보자라고 해서 이날 매매를 했죠. 기억나시죠? 예. 이것도 몇 프로? 20% 올라간 겁니다. 15%. 자, 핀텔 보시면은 상한가 간 다음날 한번 매매했고요. 그저께 우리 한번 더 매매했죠. 이날 우리가 매매하다가 좀 시원찮았죠. 시원찮아 가지고 어저께 다시 그저께 다시 매매하면서 올라오신 분들 제가 여기 치매 절반 여기까지 가서 무조건 다 버리라고 했죠. 핀텔. 그래서 빠져나오실 분들은 빠져나오고 먹으실 분들은 먹고. 그러니까 상한가를 갖다가 무너지다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는 거. 이런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18%짜리입니다. 18%. 자, 미래ING는 여기서 너무 막 오래 머물렀어요. 이렇게 위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는 애들은 중간에 반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0돌파 때나 한 번 더 봐야 되고요. 자, 코론글로벌도 연상이죠. 연상에서 무너지는 애들은 자비가 없습니다. 이런 애들은 우선 주니까 또 신경도 안 쓰는 거고요. 자, SGI도, 자, 이날 보세요. SGI. 자, 이 둘째 날 굉장히 올라갔죠. 네. 둘째 날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돌파지지. 이게 몇 프로짜리냐면 10%짜리예요. 10%짜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던 다음에 이것도 어저께 그저께 했죠. 연상으로 올라가는 거 연속으로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못 올라갔죠. 예,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연속으로 올라가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날 올라가다 무너지면 그 둘째 날 못 올라간다는 거. 이거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전날 무너진 게 있으면 그 다음 날은 올라가다 만다. 그래서 치매 절반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토 애니 오늘 자 무너지다가 첫 번째에서 크게 올라갔고요.
자, 이노 시뮬레이션도 오늘 했죠. 예,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털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노 시뮬레이션도 오늘 여기까지지 않겠냐라고 했다가 우리가 약간 모자르게 가는 바람에 좀 고생을 해버렸죠. 하여튼 거래가 터지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아침에 여기서 거래가 터져버렸죠. 예. 이노 시뮬레이션. 자, 그리고 또 M83은 이날 올라갔죠. M83은. 여기 보시면 상한가를 털지 못했어요. 자, 셋째 날 이날 몇 프로 올라갔냐? 18%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항상 알아두셔야 될 건 하나는 뭐다? 치매 절반까지 올라간다. 상한가를 간 다음에 며칠 무너지다가 한번 크게 주면은 종목마다 다르지만 상한가를 간 다음에 무너지다가 한번 크게 주면 이런 날이요. 이건 10%짜리입니다. 그리고 침이 있는 애들은 그 다음에 안 올라간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침이 있는 애들은 그 다음날 올라와도 치매 절반까지밖에 못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P&E 메카닉스가 바로 엊그저께도 매매했고요. 자, 엊그저께 우리가 매매할 때 여기까지 원래 제가 여기까지 매매하라고 했었죠. 치매 절반까지 이격 매매 여기까지 하라고 했었죠. 이격까지. 그래서 P&E 메카닉스가 엊그저께 우리가 이격까지 매매했는데 이게 몇 프로 올라갔냐면 이게 12% 올라간 겁니다. 12% 올라갔고요. 오늘도 치매 절반 매매를 했죠. 오늘도 치매 절반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이 많은 애들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침이 많은 애들은 치매 절반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이걸 꼭 알고 계십시오. 예. 자, 퀸터머는 연상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연상은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앞타머 사이언스가 오늘 매매했던 거죠. 자, 상을 가고요. 못 털다가 오늘 몇 프로짜리? 21%짜리 올랐습니다. 어디까지? 양봉까지 올라가죠. 항상 양봉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갤럭시아도 그렇고요. 갤럭시아도 안 쓰는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침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내일 밑에서 올라봐요.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겁니다. 자, 핑거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오늘 제가 치매 절반 매매라고 했죠. 핑거 오늘 여기 치매 절반 매매까지 보라고 했죠. 네, 여기 치매 절반을 간 겁니다. 핑거도 오늘 10%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셀루메드 제가 아까 잡았던 거 긴 꼬리 잡기 매매한 거죠. 자, 아이비전 웍스는 첫날 상한가라서 이건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는 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무너질 거예요. 자, CNH가 아직 한번 올라간 게 없죠. 자,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가면 여기 치매 절반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밑으로 9% 위에로 6%니까 한 15% 정도 올라갈 공간 있죠. 내일 올라간다면 그럴 가망성이 있지만 이 자리는 별로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자리라서 일단 좀 빼놓고 계세요. 자, 신라섬유가 오늘 연속으로 올라왔죠. 자, 상한가를 간 다음에 첫 번째 양봉이나 아침에 잡으라고 했고요. 제가 볼 땐 여기나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를 간 다음에 첫 번째 양봉은요. 항상 빨리 잡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양봉의 절반이 무너지면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코데주 컴바인도 오늘 했죠. 코데주 컴바인 아침에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보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건 신라섬유의 동달이긴 하지만 자, 제닉도 오늘 했고요. 치매 절반까지. 긴 꼬리 잡기 매매 치매 절반까지 했고요. 자, 한커미드가 이제 상한가를 가고 무너졌으니까 얘가 이제 며칠 있다가 한번 그런 짓을 하는지 아니면 내일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주는지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시간이 다니까 만약에 하락했다면 이런 건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잘 보시면서 긴 꼬리를 달았을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PPI도 털었죠. 오늘 잘 털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무너질 겁니다. 굉장히 털어버렸어요. 자, 모니터 랩도 보시면 상한가를 무너져 버렸죠. 예. 그리고 한세임크에도 시원하게 털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한참 무너지다가 120쯤에서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올라간다면 아마 여기서 보거나 내일 할 수는 있죠. 내일 갭뜨는 봉 매매를 해서 이렇게 올려줄 수는 있죠. 그건 가능합니다. 시간이 다니까 보통 2% 정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1.5%에서 2% 정도. 내일은 만약에 이런 종목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돌파를 할 때 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거 하다가 실패한 게 하나 있는데 뭐였더라?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이죠. 제가 오늘 이거 돌파 매매를 하다가 실패를 했죠. 예.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을 갭되는 봉 매매를 하다가 오늘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건 아니에요. 아까 거래가 터져가지고 나왔죠. 실패를 한 건 아니고 여기서 거래가 터져서 한번 버리고 거래가 터져서 버리고 다시 잡았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포기했는데 여기서 일단 다른 분들은 빠져나오셨죠. 잘. 예,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아까 털고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 다음에는 대부분 3일이나 4일 차에 큰 상승의 찬스가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간 게 이제 상한가에 간 날이 당일이고요. 그 다음이 1일, 그 다음 2일차에 올라가는 게 많아요. 상한가를 간 다음에 음봉이 무너지면 2일차에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더 무시고 4일차나 5일차쯤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간 다음에 무너지다 말고 자, 상한가를 간 다음에 무너지다 말고 양봉에서 작은 양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올라가는지 보셔야 돼요. 그때가 큰 상승이 자주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한 규칙, 큰 규칙만 잡으세요. 작은 규칙들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상한가 매매는 양봉을 잡으면 음봉에 무조건 버리셔야 된다는 거 꼭 알고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리는 되도록이면 매매할 때는 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안 나는 게 바로 이런 위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